요새 유튜브 방송 보면은 지금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지 않고 일단 얻는 그 소득 내에서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저축하면 몇 년 안에 1억 현금을 모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맞는 말이라고 보거든요. 소득을 더 벌려고 드리는 그 노력도 어쨌든 저의 에너지와 어떤 다른 것들이 투자가 되면서 소비가 되잖아요. 안녕하세요. 오늘 한 주간 지출한 것들을 보고 저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초보여가지고 영상을 잘 담을지 좀 모르겠지만 선배님들이 하시던 방식대로 한번 따라 해봤는데요. 다이어리에 매일 얼마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좀 적어줬어요. 오늘 촬영 일자가 5일 일요일인데 7월 2일 목요일에는 니콘 네콘이라는 그 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포인트를 모아서 기프티콘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앱이에요. 제가 포인트를 이제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일주일이 안 됐는데 그래도 2,000원 좀 안 되게 모이더라고요. 그 GS 편의점 기프티콘을 2,000원씩 살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구매를 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군것질을 해버렸습니다. 이렇게 첫 지출 식비로 나왔고요. 물론 이제 제 돈으로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출 내역에 반영을 하진 않았습니다.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고요. 그리고 그 다음 마라탕 11,000원 먹었습니다. 맛있더라고요. 3일차는 좀 특별한 지출이 있었죠. 제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게임 개발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진짜 최소 기능만 구현해가지고 유저 테스트라는 걸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보고 또 이제 발전하려는 그 취지로 교육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UT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리워드식으로 5편으로 배송해주는 게 하나 있거든요. 그 금액이 이제 2명한테 보냈는데 1,180원. 현금펜 핑크색으로 해놓은 거는 사실 현금으로 쓴 게 아니라 다 체크카드예요. 신용카드는 쓰는 게 없고 체크카드랑 현금이랑 이렇게 쓰는데 2, 3일은 다 체크카드로 했네요. 다음은 편의점 배달. 진짜 단 한 번도 편의점 배달을 시켜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배달의 민족에서 5,000원짜리 쿠폰을 준 거예요.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.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. 이렇게 해서 2, 3일은 거의 뭐 11,000원, 3일에는 11,460원씩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진짜 군것질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4일입니다. 어제였죠?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것도 식비 지출이 좀 많았네요. 이 파란색 현금펜이 이제 진짜 현금 지출을 한 거예요. 여기서도 보시면 올리브영 스낵이 있습니다. 저 스낵은 원가가 2,000원짜리였는데 올리브영 뭔가 추첨이 돼가지고 1,000원 포인트를 줬었어요. 당월까지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포인트를 써야겠다 싶어서 모은 포인트 1,700원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300원만 더 내서 2,000원짜리 과자 사 먹은 겁니다. 그리고 동대문 엽기떡볶이 11,000원. 홀에서 먹으면 2인분 주문할 수 있잖아요. 그거랑 치즈만두 해가지고 먹었어요. 스타벅스는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왔냐. 이것도 이제 여기서 니콘 네콘 설명드렸는데 앱에서 900포인트가 또 있었어요. 900포인트 쓰고 기프티콘 할인 받아가지고 구매한 거를 갖다가 써서 3,335원 지출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잠시 알라딘 매장 가가지고 중고 CD를 좀 봤어요. 좀 잘 모르는 아티스트 노래들을 좀 우연히 만나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개 막 찾다가 너무 좋은 가수의 노래들이 있는 명반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원가 16,000원짜리를 5,8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이 정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총 지출은 2435원이었고요. 네, 오늘 찍는 이 시간까지는 또 이제 지출이 없는 그 다음날 5일 일요일입니다. 없을 예정입니다. 현금은 이제 10만원 예산을 잡았지만 사실 이거 10만원 잡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1일부터 5일까지 쓰는 돈을 10만원 잡은 건 좀 미쳤던 것 같아요. 어차피 현금을 많이 쓰지도 않았고 남은 현금 93,900원, 남은 체크카드 비용은 제가 이건 20만원을 잡아놨었어요. 현금으로는 50만원을 뽑았는데 제가 평소에 생활비로 쓰는 돈이 65만원이거든요. 근데 이 현금 생활을 하는 거에 의의가 있고 저를 통제할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한 거라서 허리띠 졸라매는 식의 그런 지출 통제는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체크카드에는 20만원 넣어놓고 현금으로만 뽑아뒀던 거였단 말이죠. 남은 현금에 비해서 체크카드는 이제 163,205원이 남았어요.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쓸 체크카드 비용이기 때문에 아껴둬야 됩니다. 어쨌든 총 지출은 42,890원이고 이 금액은 직전 달 6월 대비해서는 318,465원의 차이가 있습니다.
이게 교육비 나가는 게 좀 많았어가지고. 그리고 이번 주에는 돈을 안 쓴 거지. 사실 다음 주에도 교육비 지출할 항목들이 좀 있어요. 부럽습니다. 자격증 책도 사야 되고 시험 접수도 해야 돼서 뭐 얼마 쓸지 모르겠지만 좀 잘 아껴 보겠습니다. 그 현금 남은 금액 액수만큼 이 93,900원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. 이유는 제가 짤짤이 500원을 하루에 들고 다녔던 날에 지출이 좀 컸는데 이제 각각 남은 돈들을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. 정리해주고 얼마 남아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해서 다음 주 예산을 나눠서 바인더에다가 정리를 해줄게요. 근데 제가 이번에 현금 지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확실히 손으로 만지고 현금 영수증 처리까지 하는 그 과정을 진행해보니까 돈을 쓴다는 것에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고 생각이 좀 더 많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.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.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걸 구매하거나 예를 들어 마라탕을 먹을 때에도 음식을 담은 만큼 먹게 되잖아요.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소중히 갖고 있는 돈, 그러니까 오늘 써야 되는 돈이 얼마 남았지?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좀 더 절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전 이번 현금 생활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남은 동전의 액수가 다른데 이 이유가 제가 그 하루는 500원 짤짤이 원래 있는 걸 가지고 갔어요. 그래서 있는 500원짜리를 쓴다고 원래 카드로 갖고 있었던 돈을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확실히 돈을 더 모아서 진짜 내가 써야 하는 곳에 잘 쓰고 싶다. 이전보다 좀 더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신중해지고 제 미래에 대한 어떠한 이것도 어쨌든 투자예요. 저한테는 제가 돈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거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일을 저는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부인 것 같아요.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하고 또 제게 언젠가 시청자가 생기게 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또 그때는 이런 비슷한 저처럼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계셔줄 거니까 외롭지도 않을 것 같고요. 기대를 해봅니다. 제가 그 마스킹 테이프로 얼마 저축했는지 체크하는 거를 그 다음에는 마카로 하려고요. 왜냐하면 돈을 조금 많이 넣으니까 저게 사진이 좀 삐뚤게 계속 보관이 되더라고요. 사진 위에다가 붙인 게 아니라 저 비닐 위에다가 붙인 거기 때문에 계속 밀려가지고 저 마테로 저렇게 꾸미는 짓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났고요. 뭐 분명 이제 저 표지를 꺼내가지고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언제 저게 채워질까요? 저는 저 돈들이 채워지면 제가 과연 저 돈을 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진짜 뭐 150만 원도 아니고 저 한 장이 15만 원어치인 거거든요. 근데 글쎄요, 15만 원어치 모아가지고 그거 언제 집 사고 땅 사고 언제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소액이라도 일단 지금 당장은 소득이 없으니까 지출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상태로 만들자. 그리고 내년에는 이직을 할 텐데 그때 되어서 또 소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회사를 돈 쓰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이번 주 목적 저축은 럭셔리에 4만 원, 비상금에 4만 원, 그 다음 여행비에는 2만 4천 원을 저축해줬습니다. 근데 제가 미스인 게 표지를 만들 때 1,000원짜리도 좀 몇 개 해줬어야 했는데 1,0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5K에다가 표시해줬지만 1K를 더 넣어야 된다는 그 표시도 같이 동시에 해줬습니다. 다음번에 표시 만들 때는 이런 것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요새 유튜브 방송 보면은 지금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지 않고 일단 얻는 그 소득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저축하면 몇 년 안에 1억 현금은 모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맞는 말이라고 보거든요. 소득을 더 벌려고 들이는 그 노력도 어쨌든 저의 에너지와 어떤 다른 것들이 투자가 되면서 소비가 되잖아요.
물론 그게 이제 아웃풋이 나오면서 소득이 몇 배로 이제 불어나면은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프리랜서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. 근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투자를 해서 그만큼 아웃풋이 나온 걸 봤으면 이 사람들은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번 만큼 넣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자산을 불릴 수는 있겠죠? 그렇지만 그 자산을 당연히 유동성 좋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. 저는 그렇다고 자산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생각이 정말 어렸을 때랑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. 20대 초반에는 레버리지라는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책에서 다 읽었을 때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구나,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구나, 단순히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만 행동을 하려고 했던 저였다면 지금은 주식을 하더라도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, 왜 옛날에는 그냥 고수익을 벌고 싶어서 세를 웬만하면 진짜 영끌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계속 넣고 마이너스면 물 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랄까요, 올랐으면 내리는 일도 있고 내렸으면 올라갈 일도 있다 라는 관망하는 그 실력이 좀 쌓인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니까 주식에 돈을 넣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펀드나 그냥 예금 통장에 많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처럼 투자 방법이나 취향 같은 게 뭔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어쨌든 퇴사자의 본분에 맞게 저축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더 든 거고요. 지출을 통제를 먼저 해야 저축할 돈이 더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이쪽으로 많이 파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. 그러면 저는 이제 7월 첫째 주 같은 둘째 주를 이번 반성과 잘한 점을 빌어 더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,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